하루의 리듬이 인생을 바꾼다. 나이 들어도 활기차게 사는 6가지 루틴.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오늘은 뭐 하지? 예전에는 가족 챙기고 출근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던 하루가 이젠 유난히 길고 조용하게만 느껴집니다. 처음엔 이제야 나에게도 시간이 생겼구나 싶었지만 어느새 그 자유는 허전함이 되고 그 허전함은 무기력으로 바뀌어 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모두 자기만의 하루 리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규칙적인 하루의 박자, 소박하지만 단단한 생활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 리듬이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리듬, 시간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작지만 놀라운 6가지 루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신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도 조금은 다르게 시작될 겁니다. 첫 번째 루틴 아침 햇살을 맞는 일. 전남 순천의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베란다 문을 활짝 엽니다. 그녀가 하는 건 단 한 가지. 햇살을 온몸으로 맞는 겁니다.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분의 목소리는 늘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오늘도 내게 하루가 주어졌구나 하는 감사가 배어 있었습니다.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신호이고 마음을 깨우는 첫 자극입니다. 어둠 속에서 깨어나 빛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햇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의학적으로도 아침 햇살은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리듬이 불규칙해지는데 아침 햇살은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빛을 통해 낮과 밤을 구분합니다. 규칙적으로 아침 햇살을 받으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오전 8시 이전 햇살을 10분 이상 쬐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 나만의 햇살 루틴 만들기. 오늘 아침 눈을 뜨면 잠시 커튼을 걷어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하루를 깨울 겁니다. 햇살을 마주하는 10분은 나는 여전히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의 빛을 의식적으로 맞이하는 것. 그 의식이 하루의 첫 단추가 됩니다. 어떤 분은 창가에 작은 의자를 두고 앉아 새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분은 베란다에 나가 심호흡을 하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겨울철이라면 추운 날씨에도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어 빛을 들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하루 종일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베란다에 나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빛을 느끼는 것입니다. 흐린 날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구름 너머로도 충분한 빛이 내려옵니다. 맑은 날의 절반 정도 효과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두 번째 루틴 하루 한 번 걷기. 어떤 70대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 10시에 걷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늘 같은 시간입니다.
걸을 땐 별 생각이 안 나. 그게 좋아. 그게 힐링이지. 그분은 걸을 때마다 자신의 삶을 천천히 되짚는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땐 늘 바쁘게 뛰어가느라 몰랐던 걷는 속도의 여유를 이제야 배웠다고요. 걷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입니다. 하루 2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인지 기능이 유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걷는 동안엔 생각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발걸음 소리와 숨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마음이 단순해지고 묵은 걱정들이 조금씩 흩어집니다. 걷기의 심리적 효과. 걷기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반복적인 리듬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많은 창조적인 사람들이 걸으며 아이디어를 얻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산책했다고 합니다. 그 규칙성이 너무 정확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도 있죠.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매일 1시간씩 달리거나 걷는다고 합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진다며 걷기를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당한 걷기는 관절을 보호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걷기는 또한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공원을 걷고 어떤 분은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실천 방법 걷기를 습관으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는 루틴을 습관으로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도 좋습니다. 목표는 오래 걷기가 아니라 매일 걷기입니다. 편한 신발이 중요합니다. 발이 편해야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운동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있는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물 한 병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걷다가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어제와 달라진 풍경이 있는지, 어떤 꽃이 피었는지, 어떤 새가 우는지. 이런 작은 발견들이 걷기를 더 즐겁게 만듭니다. 날씨가 나빠서 밖에 나갈 수 없다면 집 안을 걸어도 좋습니다. 거실을 몇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을 이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걷는 사람은 늘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3번째 루틴 하루 한 끼, 정성껏 차리기. 바쁜 시절엔 밥이 늘 의무였지만 이제는 식사가 하루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할머니는 매일 점심엔 꼭 상을 차리십니다. 혼자 먹어도 밥, 국, 반찬 3가지를 정갈하게. 대충 먹으면 하루가 대충 흘러가. 정성껏 먹으면 마음이 정리돼.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식사는 종종 귀찮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내 삶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신호입니다. 자기 돌봄의 시작.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위를 자기 돌봄 셀프 마이너스 케어이라 부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정성 들이는 시간. 음식은 단지 에너지가 아니라 기억이자 온기입니다. 정성스레 끓인 된장국 한 그릇, 고슬고슬한 밥 한 숟가락이 하루의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요리하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불을 조절하고 간을 맞추는 일련의 과정은
마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실천 방법. 혹시 오늘 식사를 대충 때우려 했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단 한 끼라도 좋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를 정성껏 차려보세요. 비싼 재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김치 한 조각이라도 예쁜 접시에 담아보세요. 그 작은 정성이 마음을 다르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음식이 내 몸이 되고 내 힘이 되기를 하는 작은 기도. 밥상 위의 온기가 여러분 마음까지 데워줄 겁니다. 혼자 먹는 밥이 쓸쓸하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드세요.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 루틴 한 통의 전화, 한마디 인사. 서울 중랑구의 한 복지관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서로 안부를 묻는 전화 친구 제도를 운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제 밥은 드셨어요? 별것 아닌 대화 같지만 이 한마디가 하루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관계의 온도는 생각보다 쉽게 식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귀찮을까봐, 괜히 민폐일까봐 그런 마음들이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하지만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보냅니다. 연결의 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고립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이 강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낮고 면역력도 높다고 합니다. 행복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 오늘 한 통의 전화, 그것으로 하루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야기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3분이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고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메시지 한 통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시죠?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빛낼 수 있습니다. 꼭 오랜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시장에서 자주 보는 상인, 복지관에서 만난 분. 일상 속 작은 인연들을 소중히 하세요. 전화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거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5번째 루틴 하루 10분, 나를 돌아보는 시간. 잠들기 전 조용히 불을 끄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무엇에 감사했을까? 대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10분은 스스로를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기 인식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타인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괜찮았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리뷰의 힘이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정리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10분의 습관은 시간을 의미 있게 묶어주는 리본과 같습니다. 그 리본이 있어야 하루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 감사일기. 가능하다면 작은 공책을 하나 마련하세요.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창밖으로 본 하늘의 색, 이웃이 건넨 미소.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습관은 뇌를 긍정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점차 일상 속에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글씨가 불편하다면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 10분의 시간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일의 표정을 바꿉니다. 6번째 루틴 내일을 기대하는 한 가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 마실 커피, 다음 주에 읽을 책, 토요일에 만날 친구,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대의 심리학.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순간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노년의 행복은 바로 그 외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하루를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기다림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베란다에 핀 꽃이 내일 더 활짝 필지, 새로 산 책을 언제 펼칠지, 이런 소소한 기대면 충분합니다. 작은 프로젝트 만들기. 취미 하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하루의 낙이야. 작은 화분 하나, 키우기 쉬운 식물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라운 기쁨을 줍니다. 실천 방법. 오늘 밤, 내일이 기다려지는 일을 작게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새로운 차를 우려 마시기, 오후에 새로 빌린 도서관 책 읽기, 저녁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기, 주말에 손자녀와 통화하기. 이런 작은 기대들이 삶을 설레게 만듭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늘 조금 더 곧게 걷고 조금 더 환하게 웃습니다. 그게 삶을 다시 설레게 만듭니다. 마무리 리듬이 만드는 행복. 돈보다 명예보다 리듬 있는 하루가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빛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산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자기만의 박자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루틴이 주는 선물. 규칙적인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첫째, 루틴은 안정감을 줍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는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둘째, 루틴은 자존감을 높입니다. 작은 목표를 매일 달성하는 경험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웁니다. 셋째, 루틴은 의미를 만듭니다.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삶의 리듬을 찾고 그 리듬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도 단 한 가지 작은 루틴 하나로 여러분의 하루의 의미가 깃들길 바랍니다. 모든 루틴을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어떤 날은 루틴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루틴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루틴의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당신만의 리듬 찾기. 지금 말씀드린 6가지는 제안일 뿐입니다. 여러분만의 루틴을 찾아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어떤 분은 저녁마다 손자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어떤 분은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하고 어떤 분은 창밖 풍경을 그립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당신을 기쁘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내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젊을 땐 늘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진짜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보다 지키고 싶은 하루의 리듬입니다. 누군가는 햇살 한 줄기에, 누군가는 차 한 잔의 온기에,
누군가는 전화기 너머의 한마디 인사에 삶의 이유를 다시 찾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자랍니다. 그 습관이 마음을 다독이고 그 다독임이 얼굴빛을 바꿉니다. 하루가 무료하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리듬을 잃은 것뿐입니다. 박자를 다시 찾으면 음악이 되듯 리듬을 다시 찾으면 삶도 다시 빛납니다. 6가지 루틴 다시 보기.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깨우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햇빛을 맞으세요. 커튼을 걷고 5-10분만 창가에 앉아보세요.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매일 같은 시간 10분이라도 걸으세요. 속도보다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식사에 마음을 담고 하루 한 끼는 정성껏 차려보세요. 혼자여도 밥상을 소중히 대하세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고 일주일에 2-3번 먼저 연락해보세요. 짧은 문자 메시지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수고했다 말해주고 잠들기 전 10분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일을 살짝 기대하며 잠드는 것. 내일의 작은 기쁨 하나를 계획하세요. 기대할 일이 있으면 아침이 가볍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돈보다 오래가는 행복의 리듬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빛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매일의 루틴 속에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8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만 남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걸 보고 물 한 잔 마시고 산책하고 밥 먹고 웃고 자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분의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20대 청년처럼 맑았습니다. 내일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말은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리듬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